화씨 영하 15도까지 내려간 기록적인 한파에 뉴욕 시형 아파트의 난방이 안 돼 주민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 근교에서 한인 여자 초등학생이 눈 속에 터널을 파고 놀다 무너진 눈에 파묻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국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아 한인은행들은 일제히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가 국경 장벽 예산과 맞먹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을 방문했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 중앙정보국 측과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화씨 영하 15도까지 내려간 기록적인 한파에 뉴욕 시형 아파트의 난방이 안 돼 주민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어제 월요일 살을 에이는 강추위에 뉴욕 시형 아파트 주민 2,300명이 하루 종일 냉방에 더운 물도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뉴욕시 주택당국인 NYCHA는 크라운 하이츠에 소재한 킹스보로 주택단지 16개 아파트 빌딩에 난방과 더운 물 공급이 끊겼다고 발표했습니다. 썸너 주택 부시윅 주택단지에 7,300명도 오후 1시경까지 난방과 더운 물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바깥 날씨와 다름없는 냉방 안에서 감기에 걸리는 등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뉴욕시 주택당국은 이날 난방 발전기의 압력 저하, 전기 고장, 물 데우는 히터의 고장 등이 주 원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양주라입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 근교에서 한인 여자 초등학생이 눈 속에 터널을 파고 놀다 무너진 눈에 파묻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20일 오후 2시 30분께 시카고 인근 알링턴 하이츠의 한인교회인 로뎀교회 주차장에서 정모양과 신모양이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는 사이 주차장으로 나와 제설 작업으로 형성된 눈더미에서 놀다가 갑자기 무너져 내린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신양은 가슴까지만 눈에 묻힌 상태로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주위에 오가는 사람이 없어 이들은 약 1시간이 지난 후에야 가족과 교인들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두 어린이는 곧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정양은 오후 4시 30분께 사망했습니다. 다만 같이 있던 신모양은 생명에 지장 없이 점차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양이 구조될 당시 심장마비로 호흡이 멈춘 상태였다고 전했으며 21일 쿡카운티 검시소 측은 정양의 사망 원인을 질식 및 저체온증으로 발표했습니다. 한편 숨진 정양은 이 교회 담임 목사의 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 최대 명절인 설날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인은행들은 올해도 일제히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일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100원 초중반을 넘나들 정도로 오르면서 이번 설 무료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계 은행들이 올해 무료 송금 기간을 예년에 비해 단축한 탓에 실제 송금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료 송금 서비스는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수수료 없이 가족과 친척들에게 송금이 가능한 알짜 서비스라는 점에서 한인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부분 송금액에는 제한이 없지만 우리 아메리카의 경우엔 송금 1회당 3,000달러로 기간 내 최대 2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송금 일정을 확정한 8개 한인은행 가운데 한미 퍼시픽 시티뱅크, 오픈 US 메트로, 우리 아메리카 등 5개 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대부분이 다음 달 4일 또는 5일에 마감하며 송금 서비스 기간은 7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료 송금 서비스는 개인 송금만 가능하며 비즈니스 송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해안경비대 관련 비영리단체 그룹들이 정부의 셧다운으로 봉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해안경비대와 해안경비대 아카데미 근로자들을 위해 식품급식소를 차렸습니다.
보도에 양준아 기자입니다. 커네티컷에 문을 연 공무원 비상식량 배급센터가 매우 분주해졌습니다. 정부의 셧다운이 오늘 들어 32일째 지속되면서 이번 주 두 번째 임금 수표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경비대 소속 공무원들 대부분은 무급 강제 휴가 중입니다. 일부 필수 근무 요원들은 출근해서 일하지만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I think it's very hard for members of the Coast Guard, their families, and other folks to understand why this is happening. There doesn't appear to be a cause for it. They are doing their duty to the country and not being compensated for it, and not being supported. That ultimately is going to take a toll in terms of morale and readiness, and our leaders need to really understand that. 커네티컷주 외에도 뉴욕에서도 공무원들을 위해 준비한 푸드뱅크엔 밀려드는 공무원들로 더욱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사상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가 31일 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국경장벽 예산 57억 달러와 거의 맞먹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문가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2일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로 인한 직간접 비용이 주당 평균 12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S&P 글로벌의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베스앤 보비노가 분석했습니다. 셧다운 사태는 5주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셧다운이 이번 주말까지 계속될 경우 경제 피해 규모가 대략 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비노는 추산했습니다. 보비노는 이번 셧다운이 오래 계속될수록 경제에 미칠 2차적인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셧다운 사태의 직접적 영향에는 지난달 20일 이후 급여를 못 받은 수십만 명의 생산성 손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셧다운 사태가 무보수 노동자들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사태가 길어질수록 그 영향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폐쇄된 국립공원이나 박물관, 기념물 방문을 취소하면서 관광객들에 의존하는 민간 기업들이 자금난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자금난으로 인력을 줄이면 셧다운 장기화의 영향이 일반 가계로 더 확산할 수 있습니다. 미 상공회의소는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 의회 측에 셧다운 사태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지난주 미국을 방문했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 중앙정보국 측과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보당국 간 물밑에서 스파이 채널 가동이 활발해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방미 이틀째인 18일 늦은 오후 간편한 정장 차림으로 숙소 승강기를 이용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국교 관계가 없는 북미의 공식적인 소통 장구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있는 뉴욕 채널이지만 민감한 핵심 메시지는 정보 채널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9년 북한 억류 여기자의 석방 당시에도 정보 채널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면서 돌아오는 2월 말로 추진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북미 간 이른바 스파이 채널이 활발히 가동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서도 당시 CIA 국장이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등 정보 채널을 이용한 물밑 조율이 이뤄졌습니다. 신기술의 보편화는 더 많은 소비자들이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등 자동차 업계에도 예전에는 신기한 기술로 여겨졌던 기술이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가 전기차 기술입니다. 예전에 5만 달러 이상으로 가격도 비싸서 부자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지만 이제는 가격도 내려가고 기술을 누리는 방법도 단순해졌습니다.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한 번 충전에 200마일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3만 달러대의 차가 생산되면서 이른바 저가 전기차 시대가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현대와 기아는 올해 하반기 판매에 들어갈 3만 5천 달러 정도의 전기차를 발표했습니다. 전기차 전문 테슬라는 올해 상반기에 나올 3만 5천 달러 버전의 모델 3를 발표했습니다. 멕시코 중부 이달고주에서 기름절도 송유관 폭발 사고 사망자 수가 91명으로 늘어났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호루의 알코세르 보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51명이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중상자들은 전문적인 집중 치료를 위해 멕시코시티로 이송됐습니다. 폭발 사고 현장에서 진행된 시신 수색 작업이 지난 19일 종료된 가운데 시신을 인계받은 유족들은 하나둘씩 장례식을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은 폭발 사고 사망자들의 시신이 심하게 훼손돼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폭발 사고는 지난 18일 밤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북쪽으로 100km 떨어진 이달고 주 틀라우 옐릴판에서 기름 도둑들이 석유를 훔쳐가려고 구멍을 뚫어놓은 송유관에서 발생했습니다. 사상자들은 근처에 사는 지역 주민들로 깨진 송유관에서 뿜어져 나오는 석유를 양동이 등에 담다가 원인 모를 불이 나면서 순식간에 화를 당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국가 경제를 좀먹는 석유 절도가 오래전부터 기승을 부려왔습니다. 작년 12월 취임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석유 절도 행위가 좀처럼 줄지 않자 최근 주요 송유관의 가동을 중단하고 저유소나 유통센터 등에 군을 투입해 석유 절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차량 절도를 시도한 흑인 소년에게 16차례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미국 시카고 경찰관에게 징역 81개월형이 선고됐습니다. 반 다이크는 앞서 작년 10월 살인 혐의와 총격 한 발당 한 건씩 적용된 16건의 가중폭력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단 인종적 편견에 의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1급 살인 혐의 대신 2급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판결에 앞서 조지프 맥마운 특별검사는 소형 칼을 쥔 맥도널드에게 16차례 총을 쏜 반다이크의 대응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경찰의 일반적인 행동으로도 볼 수 없다면서 징역 18에서 2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반다이크가 경찰 훈련 과정에서 배운 대로 행동했다며 행동의 결과에 대해 이미 충분한 고통을 받고 대가를 치렀다면서 보호 관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맥도널드의 가족인 마빈 헌터 목사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 혐의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례적이라며 단 1분이 선고됐다 하더라도 전하는 메시지가 크고 우리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뉴욕 퀸즈 칼리지 포인트에서 21일 오전 화재가 발생하면서 한 명이 중상을 입고 소방관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경 퀸즈 칼리지 포인트 14에비뉴의 B&B 시스템 지하에서 불이 나기 시작해 1층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이날 화재로 인해 건물 안에서 일을 하고 있던 한 명과 소방관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소방국은 이날 건물 안에 있던 산소 탱크가 폭발하면서 더 큰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뉴욕시경 소속 경관인 42살의 길버트 메르세데스가 브루클린에서 마리화나를 상습 판매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목요일 마약 밀매 소탕 작업을 벌여 부시윅 지역에서 메르세데스가 소지하고 있는 대량의 마리화나를 발견하고 그를 불법 마리화나 소지 판매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NYPD에서 14년간 근무한 베테랑 경찰로 지난해 마리화나를 판매한 소득은 $85,000 이상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하이오주 북부지방의 민간 소유 비행장에서 이륙한 소형 비행기가 이륙 직후 추락해 2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고는 클리블랜드에서 대략 50마일 정도 떨어진 웨인 카운티의 스톨츠푸스 비행장 근처에서 발생했고 비행기는 비행장 근처에 있는 민간주택 옆 숲으로 추락했습니다. 사고 당시 이 지역은 강한 눈폭풍이 몰아치고 있어 당국은 눈폭풍이 사고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뉴욕주의회가 프로펠러 장착 보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합니다. 제임스 고크란 주 상원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보트 훈련을 실시하는 프로펠러 장착 보트의 프로펠러 가드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반 시 건당 최대 $1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자 뉴욕 웨체스터 카운티는 푸드 스탬프를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웨체스터 카운티에 따르면 푸드스탬프 수혜자들이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2월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2주 앞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퀸즈 보로청이 2020 센서스 인구조사를 1년 앞두고 퀸즈 주민들의 인구조사 참여를 독려해 나갈 퀸즈 운영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2020 센서스 퀸즈 운영위원회는 법률지원단체, 리걸 핸드 자메이카의 한인 변호사 제니 김 씨 등 전문직 종사자들과 지역단체 대표 및 활동가 7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에디슨 지역의 유치원 등록이 시작됩니다. 올해 10월 1일 이전에 5세가 되는 아동이 대상이며 부모나 법적 후견인이 에디슨 교육국에 가서 등록해야 합니다. 아동을 동반할 필요는 없으며 등록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포커스인 2부에서도 김광호 공인회계사를 모시고 세금 보고에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 바뀐 세법이 있다고 말씀을 예. 하셨는데 이 바뀐 세법에 있어서 저희가 특히나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사실 이번에 바뀐 개정 세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네. 한 2년 전에 바뀐 규정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게 아직도 많은 분들한테 혼선을 일으키는 것이 있다면 개인 납세자 번호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네. 개인 납세자라고 하는 것은 네. 미국의 체류 신분에 따라서 소셜 번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서류 미비자 신분들을 네네. 포함을 해서 네. 이런 분들이 미국에 소득이 있을 경우에 네. 그 소득을 가지고 세금 보고하기 위해서는 네. 소셜 넘버가 없기 때문에 IRS에 납세자 번호를 신청을 해서 발급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신고하고 세금 보고하는 나는 소셜 넘버가 있는데 내 아내라든가 자녀분들이라든가 이렇게 가족이 소셜 넘버가 없을 경우에는 네. 그런 세금 보고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공제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가족들도 납세자 번호를 신청을 해서 같이 이제 세금 보고를 하게 되는 그 번호가 네. 이제 개인 납세자 번호 ITIN이라고 약자로 부르는데 네네. 이게 전에는 소셜 넘버처럼 한 번 발급되면 영원히 쓸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서 네. IRS가 이제 규정을 바뀌는 바람에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요? 한 번 이 서류 미비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분이 네. 없다 보니까 그 납세자 번호를 신청해서 받지 말아야 되는 이런 세제 혜택들을 받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몇 년 전에 그렇군요.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IRS가 오케이 앞으로는 그러면 신원 확인 같은 것들 5년에 한 번씩 확인을 하고 네. 갱신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앞으로는 5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해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갱신을 해야 되는 ITIN 번호, 납세자 번호 소지자들이 그동안 이제 이사를 다니시면서 네. 또 어떤 애는 세금 보고를 하시다가 어쩔 때는 또 못 하시다가 네. 그러다 보니까 IRS가 이 발송해준 이 갱신 서류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번호가 익스파이어 돼버리면 네. 세금 보고를 해도 IRS가 받아주질 않습니다. 환급을 네. 받을 게 있어도 납세자 번호가 익스파이어 된 경우에는 환급도 받을 네.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내가 갖고 있는 납세자 번호가 익스파이어 된 넘버인지 네. 이거를 이제 본인들이 확인을 네. 하셔서 갱신하는 작업을 먼저 세금 보고하기 전에 앞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익스파이어가 이게 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 납세자 번호도 9로 시작하는 소셜 넘버랑 비슷하게 뭐 999, 88, 4444 이렇게 세 자리, 두 자리, 네 자리로 이어져 네.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 익스파이어된 그 납세자 번호는 그 중간 자리가 네. 70번부터 82번까지의 번호 중간 자리가 이미 다 익스파이어가 됐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은 스스로 알아서 갱신을 해야 되는데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 W7이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 아마 납세자 번호 신청할 때 작성해서 제출했던 그 서류랑 동일한 서류인데 거기에 이제 신원 확인 서류와 함께 가서 갱신을 먼저 해야지 세금 보고를 받아줍니다.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나 맞습니다. 보네요. 예, 네. 예. 그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아니면... 할 수가 없고요. 네. 왜냐하면 신원 확인 서류가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우편으로밖에 이게 또 접수가 안 돼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또 한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네. 걸리는 작업입니다. 네.
그래서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가장 올바른 예, 방법이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바뀐 세법에서 특히 뭐 이슈가 될 만한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예. 그동안 이제 언론에서 많이 알려졌던 게 이 개정세법에 의하면 네. 2018년부터 적용되는 옛날에는 우리 주정부, 시정부에도 세금을 납부합니다. 네. 인컴텍스, 소득세도 납부하지만 뭐 세일즈 텍스도 납부하고요. 재산세도 납부하고 뭐 이런 세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로컬 텍스라고 하는데 네. 이전에는 이런 로컬 텍스가 다 공제가 제한 없이 됐었는데 이 바뀐 개정세법 외에면 이 모든 세금들이 10,000불까지만 공제가 허용이 됐어요. 근데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같이 세율이 높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집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서 10,000불은 훌쩍 넘거든요. 네. 그럼 10,000불에 소득세 그러다 보면 뭐 20,000불, 30,000불 되는데 네. 내가 50,000불을 주정부에 내더라도 10,000불까지밖에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로컬에 주정부에 세금을 많이 내신 분들은 상당히 불리해진 그런 세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유리할 수도 있는 문제고 누구한테는 불리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예, 맞습니다. 큰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네. 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표준 공제가 24,000불로 이렇게 2배로 네. 뛰고 항목 공제를 사용하시는 로컬 텍스가 10,000불로 제한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항목 공제하신 분들이 이제 표준 공제로 넘어가는 네. 그런 현상이 2018년부터는 상당히 나타날 거라 그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회계사님, 다음 시간에 바뀐 세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광호 공인회계사와 함께했습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creativemedia.net.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